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 공정시스템인재연구실에서 올여름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박사후 연구원을 진행 중인 황성준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표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극곰이 그려져 있는데요. 제 연구 대상은 북극곰과 지구를 살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이산화탄소 포집 공정 기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포집 공정에 사용되는 흡수제에 대한 모델 쪽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인트로덕션을 말씀드리고 제 연구에 대한 동기, 그리고 이제 방법론, 결과 간단히 말씀드리고 결론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이 제가 다루고 있는 이산화탄소 포집 공정인데요. 저는 아민을 기반으로 한 수계 흡수제를 사용해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그런 습식 공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루는 백가스는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플루가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조건이 1바에서 나오고 또 CO2는 한 12에서 15% 정도를 포함하고 있는 백가스입니다. 이 백가스를 스탑에서 카운터 커런트 흐름으로 흡수제랑 접촉을 시켜서 대략 한 90% 정도 캡처를 일으키고요. 흡수제 스탑에서 흡수가 끝난 솔벤트는 재생탑을 들어가고 리보일러에서 열에 의해서 열량을 받아 CO2 재생에 사용이 돼서 CO2가 재생이 되고 그리고 이제 재생된 CO2는 컴프레션 스테이지로 넘어가게 되고 나머지 회수된 솔벤트는 다시 스탑으로 들어가는 이런 순환하는 이런 간단한 공정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제 열비환기에서는 CO2 재생에 필요한 열량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여기서 하게 되고요. 나머지 재생에 필요한 열을 리보일러에서 시스템을 통해 공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기술 연구에 대한 가장 큰 이슈는 이 리보일러에 들어가는 열 에너지를 가장 낮추는 건데요. 사실 이 에너지 말고도 뭐 컴프레서에서나 혹은 블로어에서에도 에너지가 들어가지만 이들은 거의 공정적으로 성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에너지의 여지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리보일러에서 에너지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고 여기 영향을 가장 끼치는 것은 흡수제의 성능입니다. 그래서 좋은 흡수제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그 흡수제에 대해서 적합한 공정을 개발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6년간 연구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솔벤트를 좋은 흡수제를 만드는 일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라지 스케일의 플랜트 디자인하는 것까지 와 있는데요. 저는 초반에는 흡수제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흡수제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 어떤 걸 측정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흡수제를 스크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을 했고 그 다음에는 선정된 흡수제에 대해서 평가하고 공정화시키기 위해서 흡수제에 대한 모델링 그리고 이를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시뮬레이터를 개발하는 일을 하였고요. 만들어진 시뮬레이터를 기반으로 벤치 스케일 그리고 파일럿 스케일에서의 공정을 설계하고 건설하고 운전해서 얻은 데이터로 다시 시뮬레이터를 튜닝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뮬레이터의 정확성을 높이는 작업을 했고 그래서 이를 토대로 최적화도 하고 라지 스케일의 플랜트 디자인도 하고 평가도 하면서 조금 더 전체적인 어떤 기술의 개발 과정을 경험하고 연구했습니다. 그중에 오늘은 이제 흡수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좀 많이 했던 고민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로 지금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흡수제는 이제 전 아민 기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초기에는 이제 아민 하나를 이용해서 흡수제를 많이 만들었는데 보시는 것과 같이 좋은 흡수제 기준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아민 하나로는 이 모두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격을 가진 다른 특징을 가진 아민 B와 아민 A를 섞어서 블렌디드 아민을 만드는 것이 현재 흡수제 개발의 중요한 이슈인데요. 근데 보시는 것 같이 이 아민 A와 아민 B가 각각의 기준에서 어떤 값을 가지는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특정하는 것도 매우 쉽지 않고 그래서 어떤 아민과 어떤 아민을 섞어야 하는지 어떻게 아민을 보는지도 쉽지가 않고 그 두 개를 골랐을 때 이거를 어떻게 몇 대 몇을 섞어야 하는지 이런 블렌디드 아민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좀 비효율적인 그런 이제
비효율적인 게 많이 큰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실험 기반으로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는 실험 기반을 하다 보니까 정확한 평가는 가능하지만 시간이 많이 들고 돈과 노동도 많이 드는 이런 좀 컨벤셔널한 스트리밍 책임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여러 가지 소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정확하면서도 좀 빠르고 체계적이고 좀 방향성이 있는 소재를 개발할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위해 좀 노력을 해봤고요. 그러면서 이제 흡수제 물성들을 모델화해서 최소한의 실험과 이 흡수제 물성의 모델을 이용해서 조금 똑똑하게 만들어보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는 먼저 선택한 물성은 흡수제 여러 가지 물성을 사이클 캐피시티라고 하는 흡수 용량과 업소션 레이지라고 하는 속도입니다. 이 둘은 에너지, 공정의 비용에 대해서 가장 지배적이면서 중요한 기본적인 물성이고요. 일반적으로 이 둘은 트레이드오프 관계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둘을 동시에 예측해서 실제 어떻게 만들면 이 둘이 어떻게 나오겠다 이런 걸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좀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방법론인데 일단 아민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 제가 다룬 아민은 모노아민입니다. 모노아민은 N이 하나인 건데요. 두 개가 있고 세 개가 있는 좀 복잡한 아민들도 있지만 일단 이 모노아민으로 이루어진 숫자가 가장 많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더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 모노아민을 선택을 했고 이 모노아민의 N의 주변에 있는 작용기가 뭐냐에 따라서 이제 아민들의 종류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라이머리 아민부터 터셔리 아민 혹은 킨더드 아민까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아민들은 이 아래에 보이시는 것 같이 표현수 두 개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표현상수 KA라고 제가 이용해 주신 거는 아민의 염기성을 나타내는 식이고 두 번째는 카바메이트라고 해서 N에 직접적으로 CO2가 붙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대한 식인데 이 두 가지의 강함과 약함의 상대성에 따라서 이제 아민이 여러 가지 아민 종류가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프라이머리 아민 같은 경우는 KC 값이 커서 N은 직접적으로 CO2가 잘 붙고 KC가 작은 터셔리 아닌 킨더드 아민은 이 값이 작기 때문에 N의 CO2가 붙고 다른 간접적으로 CO2 흡수를 붙는 이런 특징을 보입니다. 이제 간단히 아민을 가지고 그래서 제 연구 전체 흐름은 이렇게 아민의 프로퍼티 두 가지의 평화상수와 분자량을 가지고 CO2 VLU와 CO2 레스턴스에 대한 모델링을 통해서 VLU 모델링을 통해서는 사이클 캐피시티를 아래 모델링을 통해서는 업소션 레이를 구하고 이 둘을 이제 싱글 아민에 대해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두 결과를 토대로 블렌드 아민에서 어떻게 되는지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솔벤트 디벨로먼트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제시하는 이런 흐름으로 되는데요. 지금 연구가 끝까지 진행된 건 아니고 지금은 그래서 오늘 블렌디드 아민의 흡수 용량 정도까지만 결과를 간단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CO2 VL 모델링에 대한 걸 말씀드리면 제가 다룬 시스템이 이 왼쪽 그림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일단 B상과 X상이 있고 B상과 X상에 각각 물 CO2 아민이 있고 X상에서는 이 분자들끼리 케미컬 에퀴리브리아를 통해서 이제 이온화 반응이 진행됩니다. 제가 관심 있는 건 CO2의 VL이기 때문에 이걸 CO2의 VL이고 이를 모델화한다는 것은 이 B상과 X상에 존재하는 페이지 에퀴리브리아와 X상에서 존재하는 케미컬 에퀴리브리아의 적절한 파라미터를 찾아서 데이터를 피팅하는 그런 작업인데 제가 선택한 모델은 켄타 아이젠버그 모델이라고 해서 이 X상을 표현하는 것 중에 가장 간단한 모델입니다. 이거 선택하였고요. 그래서 VLE 모델을 그리면 왼쪽 그림처럼 예시를 제가 그렸는데 CO2 로딩분의 이퀄리브리엄 파션표적 표현이 됩니다. 킬로그램 솔벤트랑 CO2를 얼마나 머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때 가지는 CO2의 평형 분할인데요. 이거를 그리면은 여기 이 그림으로부터 사이클 커피시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사이클 커피시티는 흡수탑에서 SS가 적당히 일어날 수 있는 이제 노미널한 값이 정해져 있어서 그 값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치라고 하는 흡수탑 아래에서 5kPa, 위에서 0.05kPa를 저희 가정을 해서
이 사이가 사이즈를 커피시됐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쇼트 메센스터 모델링 쪽은 이제 저는 투필름 세오리가 적용이 많이 되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리퀴드 필름 쪽에서 디퓨전과 리액션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 표현된 이 리퀴드 필름 메센스터 코에피션트를 업서션 레이시라고 칭하고 이를 모델링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 리퀴드 필름 메센스터 코에피션트는 아래 식처럼 페이지 프라임이라고 표시된 식으로 계산이 되는데 H 힐리 컨스탄트나 디퓨지비티는 솔벤트에 그냥 일성으로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민에 따른 KOBS 레이 컨스탄트를 구하는 것이 가장 키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 컨스탄트는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그리고 터셔리 아닌 각각 아민 종류에 따라서 어떤 다른 그룹에서 제한된 브론스테드 코릴레이션을 사용해서 아민의 pKa로부터 레이 컨스탄트를 구하는 이런 코릴레이션을 사용해서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 컨디션인데요. 일단 저는 가상의 모노아민을 가정을 했습니다. 가상의 모노아민은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의 평형상수로서 표현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두 가지의 평형상수를 7에서 pK 같은 경우는 7에서 12, KC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에서 2로 이렇게 넓혀주면 아민 구조가 어떻든 이제 모든 모노아민의 특징을 CO2 포식에 사용된 모든 모노아민의 특징을 다 커버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서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했죠. 그래서 조금 더 결과를 좀 쉽게 보기 위해서 로그 KC의 네 가지 값에 따라서 아민 그룹을 다음과 같이 진행해서 하나의 아민 그룹일 때 KA 레벨을 바꿔가면서 계산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간단한 시뮬레이션 조건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모델 베리케이션을 해서 했는데요. 일단 왼쪽은 쇼트 VL이, 또 오른쪽은 센스터 모델입니다. 여러 가지 아민 그리고 단일아민, 혼합아민에 대해서 VL을 잘 맞추고 있는 것도 있고요. 트랜스퍼 쪽은 데이터가 많이 있지는 않지만 일단 MEA에 대해서 결과를 보면은 영향을 잘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해서 이거는 단일 아민에 대한 흡수 용량과 속도를 그린 건데요. 하나는 좀 자세히 설명하는 건 여기서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포인트들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아민 그룹, KC에 따른 아민 그룹에 따라서 아민 농도와 pK에 대해서 흡수 용량이 어디로 가야 커지는지, 동시에 흡수도는 어디로 가야 커지는지 이런 걸 분석을 해왔고, 이제 좀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특징 있는 점들을 잡아서 좀 더 심층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흡수 용량 같은 경우에는 좀 특징 있는 것, 비교할 만한 것들을 중으로 나눠서 VLE와 아민 농도 프로파일을 보면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VLE가 형성이 돼야, 어떤 식으로 아민 농도 프로파일 형성이 돼야 흡수 용량이 더 좋은지를 분석을 했고요. 흡수 속도도 마찬가지로 이제 VLE, 아민 농도 프로파일, 그리고 메센스터 코에피션트 프로파일 같이 보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아민들이 좋은 속도를 가지고 어떤 아민이 안 좋은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이제 블렌디드 아민의 흡수 용량에 대한 결과인데요. 이거는 이제 좀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단일 아민에서 각각의 그룹에서 가장 흡수 용량이 좋았던 아민들을 블렌드한 경우인데요. 이렇게 보니까 흥미로운 점, 좀 좋은 것들을 썼을 때 성능이 훨씬 안 좋아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단일 아민을 만들 때와 혼합 아민을 만들 때 뭔가 방향성, 철학 같은 게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걸 의미를 하고요. 그러면 블렌드 아민에서는 어떻게 섞어야 하는가 이런 걸 좀 제시하기 위해서 오른쪽처럼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해서 흡수 용량 맵을 만들어서 어떤 경우에 용량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단일아민과 혼합아민에 대해서 경향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 흡수 속도까지 같이 더해서 분석하면은 좀 흥미로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계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포인트를 정리해 보면 일단 단일아민의 용량과 속도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블렌디드 아닌 소스 영상에서는 블렌딩을 하는 전략은 싱글라인을 만들 때랑 좀 다른 피로게 분할한 것도 나왔고, 그리고 사이클 카피시트와 업서션 레이 간의 트레이드 관계가 알려져 있다고 했는데, 이게 CO2를 머금지 않은 농액에 대해서는 맞는 말인데, CO2를 머금은 상태에서 즉 스탑 내에서의 오퍼레이팅 레인지에 따라서 아민이 얼마나 남아있느냐, 이런 팩터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라서 이게 딱 100% 이 관계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오퍼레이팅 레인지에서 거동을 살펴봐야겠다, 이런 점들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흡수 속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반영이 많이 안 된 팩터들이 있습니다. 점도라든지 디펜스 페니커스 상태에 대해서도 좀 영양 분석이 더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흡수제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 용량과 속도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과연 공정화되었을 때 공정 에너지는 얼마가 되고, 그리고 장치 비용은 얼마나 되고, 그래서 에너지와 코스트 측면에서 최저가 그리고 경제 성과까지 나중에 이어지면은 이것도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흡수제를 조금 더 세계적으로 다양성 있게 개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신규 흡수제를 만드는 그런 분야에서 또 도움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